안녕하세요.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MBTI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? 저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, 때때로 환상의 포켓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, 세상의 빛과 소금 ENFJ, MFJ입니다. 오늘은 제 MBTI 성향을 가지고 ENFJ형 인간이 정신과 간호사가 되었을 때 어땠는지,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었고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아시겠지만 MBTI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성격 유형의 한 분류일 뿐이지 이게 정신과에서 공인된 검사나 자료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 우리가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좋은 기능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별난 사람 생각나는 분들 각자 다 있으시죠? 그분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. 꼭 저와 같은 유형이 아니시더라도 혹은 주위에 ENFJ가 없으시더라도 상황에 따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. 일단 제가 공감 갔던 ENFJ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에피소드를 풀어볼게요. 자, 먼저 외향적이다. 네, 일단은 외향적이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간호사를 하는데 큰 부담 없었습니다. 말하는 재능, 글 쓰는 재능이 뛰어나다. 이거는 조금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.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블로그도 오래 하고 일기도 오래 쓰고 해서 글 쓰는 거 자체에 좀 익숙했고요. 개인적으로는 또 만화 행사 MC 출신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자체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때 수월했어요. 그리고 정신과 송년회 하거나 그럴 때도 사회 보고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도 그랬고요. 다음은 조금 비슷한 특징이 모여있네요. 인생과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본다.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많다. 남을 돕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. 직관적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데 능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다. 사람을 좋아해 대가 없는 베품을 굉장히 좋아한다. 인정합니다. 사람 좋아해요. ENFJ가 인간 리트리버라고도 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정신과 의사나 정신과 간호사, 사회복지사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잘 맞는 성격 유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고 보니까 양보로 쌤들도 ENFJ라고 하시더라고요. 양지훈쌤 잘 지내시죠? 제가 많은 과 중에서도 유독 정신과가 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. 간호사가 치료에 있어서 그리고 넓게 보자면 환자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거든요. 그냥 정해진 것만 할 수도 있어요. 뭐 라운딩 시간 되면 한 바퀴 돌고 사인하고 시간 맞춰서 약 주고 차팅하고 와이키 치고 카덱스 정리하고 모임 진행하고 모임 시트 쓰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운딩 할 때도 한 번 더 말 걸어주고 관심 보이고 눈 한 번 더 맞춰주고 이런 게 되게 숫가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환자하고의 거리는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이거를 짬짬이 쌓는 라포라고 하는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랑 길게 면담을 해가면서는 순회가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없어도 한마디씩 그냥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요. 막 너무 바쁜 날에는 당연히 못하는 거기는 한데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냥 간호사실에 앉아있기보다는 병실을 되게 자주 갔어요. 그냥 괜히 이렇게 떠다니면서 말 한마디씩 거는 거죠. 막 이불 속에 있으면 일어나자 깨우고 운동하고 있으면 오 진짜 화이팅 쌍따봉 날려주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 그래 하고 쳐다보고 책 보고 있으면 내용은 어때요? 하고서는 물어보고 그리고 인계 받으면서 이 환자는 진짜 완전 사이코 에듀케이션이 너무너무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요. 형광펜으로 쭉쭉 그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가끔씩 시험도 보고 근데 이런 거를 정신과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이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. 그냥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부분이에요. 근데 제가 누구도 시키지 않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런 일을 했던 거는 그냥 돕는 것 자체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열심히 약물 교육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한참 안 보인다. 그러면 약 잘 먹고 제발 안 하고 잘 살고 있나 보다 하고 괜히 혼자 막 뿌듯해하고 대가를 바라고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사실 대가라면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고맙다는 편지를 받으면 그게 또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간호사 했지 이런 거죠. 저는 신규 때부터 환자들한테 받은 편지랑 그림이랑 이런 것들 진짜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가지고 있어요. 저희 보물이에요. 그리고 환자들만이 아니라 동료들도요. 새로운 후배나 1년차 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당탕하고 막 약간 곤란해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막 나서서 도와주고 막 알려주고 교육자료 막 만들고 그랬어요.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정말 너무 고마웠으니까
반대의 입장이 되었을 땐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.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조차도 좀 해당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고요. 이거 너무 계속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요. ENFJ의 다른 면을 좀 보겠습니다. 가끔 타인의 문제나 감정에 지나치게 관여할 때가 있다. 간혹 오지랖이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. 감정이입에 뛰어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. 이것도 맞아요. 그렇게 막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데 그게 좀 과해지면 오지랖이 되는 거잖아요. 한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일할 때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 있어서 오타가 나 있는 걸 보면은 꼭 그렇게 고치고 싶어요. 그래서 일하다가 막 제가 보는 환자 아닌데도 카덱스에 오타 있는 거를 발견을 하면 너무 고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깔짝깔짝 고치거나 아니면 내 거 랩 결과 조회해가면서 주니어 것도 같이 보고 같이 카덱스에다 적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기분 나쁘다. 자기 카덱스 말도 없이 건드려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. 당시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었는데요. 내가 그렇게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었나 해가면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.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 이후로는 오지랖을 조금 자제하려고 꽤 노력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감정이입 같은 것도요. 환자하고 길게 면담을 하거나 그런 날에는 좀 있어요. 퇴근해서 병동 나오고 나서도 한참 여운이 좀 남는? 그게 그냥 기억이 난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직 병동에서 못 빠져나왔구나, 퇴근을 못했구나 이런 느낌일 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벤틸레이션 활동, 덕질을 하면서 빠져나오기는 했죠.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 헌신이 강하다. 힘이 넘치고 정의로우며 열정적이다.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도 맞서 싸운다. 이거는 완전 그 ENFJ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이름이 붙잖아요. 딱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일하면서 뭔가의 프로세스에서 진짜 부당하다라고 느끼면은 있어! 하고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사실 보수적인 병원에서 지내면서 모든 순간에 다 그럴 수는 없었고요. 참고 지나친 적도 물론 적지 않지만 이건 아닌데 하고선 빡 올라왔다 하면은 바로 행동 들어갔죠. 2년차 때인가 일인데요. 병동 간호사들 보고 일하다가 지하 검사실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또 일을 해라 해가면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. 우리는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맨날 오버타임 달아가면서 일하는데 너무 이상하고 부당하다 싶어가지고 다짜고짜 병원장 게시판에다가 올렸거든요.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수쌤한테 불려갔죠. 너 뭐 하는 거냐고, 당장 지우라고. 근데 어쨌거나 그 일로 간호사가 내려가는 프로세스가 바로 없어지기는 했어요. 뭔가를 할 때 그냥 그 일 자체가 절대적으로 힘이 드냐 안 드냐 보다는 힘이 들어도 충분한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하면 두말 없이 하는 거고,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? 이건 진짜 아니잖아 라고 하면은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성격이 급해 가끔은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. 이거 위에 얘기하고 이어지네요. 저 성질이 급해요. 인정합니다. 네, 그래서 병원장 게시판에다가 올렸을 때도 수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.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곤란하셨겠다 싶기는 하고요.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한 번씩 급발진할 때가 있기는 해서 그런 건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이상적이다. 따라서 사람과 인간관계를 이상화하는 성향이 있다. 이상주의자, 아이디얼리스트라고 하죠. 진짜 저 딱 그래요. 그나마 지금은 나름대로 병원에서 산전수전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으면서 조금 리얼리티 테스팅이 되지 않나 하면서도 그래도 이상적인 거를 놓지 못하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.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있었던 그 폐쇄병동을 꿈의 병동이라고 그랬거든요.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고 그러니까.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쌤이 누가 보면 우리 병동이 무슨 지상 낙원 같은 그런 데인 줄 알겠다. 야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러면서 뭐 어이없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또 그런 거를 굳이 알고 싶어 하질 않고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나의 이상적인 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있어요. 근데 사실 이상을 가지고 산다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. 뭐 단지 현실을 왜곡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게 문제지. 제 목표는 현실감을 가진 이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.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대단히 능하다. 뭐 대단히 능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치료 방향에 있어서 디스커션 할 때도 뭐 그렇고 환자를 설득할 때도 그렇고 약을 안 먹고 싶어 한다거나 치료 프로그램 막 귀찮다고 더 자겠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거나 막 이럴 때 오히려 막 제가 설득을 하면은 짜증내시는 분도 있었어요. 진짜 안 할 수가 없게 한다고 귀찮아 죽겠다고 짜증난다고 이러면서 설득할 일이 꽤 자주 있는 정신과에서는 좀 큰 장점 중에 하나였죠. 자기 반성과 자책을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. 자기 반성은 잘하지
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다. 저는요, 제가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진짜 이불킥 장난 아니에요. 엄청 루미네이션하고 막 같은 실수 반복을 하잖아요. 진짜 입술 질근질근질근 씹어가면서 내가 다시는 이 실수 안 한다. 진짜 다시는 안 한다.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거든요. 근데 똑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열받고 흥분하지는 않아요. 피드백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면 하는데 10번 중에 한 8번 이상은 그냥 말없이 커버해주고 마는 것 같아요. 너무 반복이 되는 문제라서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. 뒤로 막 불러가지고. 근데 또 뒤로 불러가지고 할 때 박세인 선생님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?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이리 와봐방 들어가가지고 막 대놓고 막 이걸 이딴 식으로 하자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면서 막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서 막 블레임하는 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상처 주는 일인 것 같아요. 경쟁적이거나 긴장이 팽배한 환경에서 일하기 힘들 수 있다.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려는 성향이 있다.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생각하죠. 내가 이렇게 했다면 혹은 이렇게 한다면 저랑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어도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좀 들어요.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순위를 매겨야 되고 그런 것도 너무 스트레스라서 좀 싫어합니다. 다행히 간호사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는 합니다. 관심사가 다양하며 학습 속도가 빠르다.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한다. 지금의 저를 보시면 딱 아시겠죠? 진짜 어딜 가나 평생에 걸쳐서 좋게 말해서 유니크하고 나쁘게 말하면 특이한 별종이다.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그게 관심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간호사 하면서 덕질하고 덕질도 그냥 뭐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고 녹음하고 무대하고 부스 내고 스텝하고 굿즈 만들고 그냥 뭐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잖아요. 제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바쁜 백수예요. 14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고 이제 조금 쉬려나? 했는데 쉬지 않고 계속 뭐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막 백수 과로사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. 이런 새로운 경험에서 또 가치를 찾고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어찌 보면 제 삶의 원동력이고 또 이런 제 모습에서 또 누군가가 영감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좋은 ENFJ 한 마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혹시나 정신과 간호사에 대해서 듣고 싶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